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널뛰고 있는 소금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전통시장에 소금을 풀기 시작했는데 소금 물량도 적은 데다 시장 선정 기준을 두고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광주 지역 보육대체교사들이 시청사 점거 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중앙노동위가 제시한 중재안을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 판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걱정이던 동복댐이 만수위를 넘긴 것도 모자라 홍수위까지 불과 2m가량밖에 남지 않아 이제는 홍수를 걱정하게 됐습니다. 침수 위험이 있을 때 차량 출입을 원격으로 차단하는 지하차도 차단시설 도입이 예산탄만 하는 지자체들 때문에 차일피일 연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소금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습니다.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비축하고 있던 천일염을 전통시장에 풀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비축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 물량이 몰린 데다 시장 선정 기준을 두고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년 동안 남광주 시장에서 굴비를 판매해온 노용순 씨. 통상 하루에 30명이 넘는 손님들이 찾아왔지만 지금은 반토막이 나면서 장사가 어려워졌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식에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 겁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고자 정부가 비축해놓은 소금을 주문해 매대에 내놓으려 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했습니다. 지금 방류도 안 된 상태인데 시장이 지금 장사가 서서히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일단은 저희는 이제 앞으로 생계가 중요하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소금 가격이 폭등하자 정부가 400톤의 천일염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는데 판매가 가능한 시장이 광주에선 단 2곳으로 한정된 겁니다. 시장 길목 하나를 앞에 두고 소금 지급 대상이 되지 못한 상인은 선정 기준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 길 하나 사이로 다른 데는 나왔는데 왜 우리 수산은 안 나왔냐. 상인들 난리예요 지금. 이번에 총회까지 했어요 저희. 광주에 있는 12개의 전통시장들이 정부에 주문한 7,900만 원어치의 소금 무게는 72톤. 하지만 최종적으론 2개의 시장에 8,000kg밖에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장 10곳이 탈락했고 양은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가격 안정이라는 본래 공급 취지와 맞지 않고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는 전혀 예상하지 않고 급한 물고 이용,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잡음이 많이 난 거예요. 수협은 공급 대상을 한정한 것에 대해 상인들이 소금을 판매하지 않고 악용할 가능성을 두고 관리 감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많은 양의 소금을 시장으로 배송할 때 배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규모가 큰 시장 2군데만 선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1차 방출에 이어 이번 주 중으로 400톤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지만 전통시장이 포함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장맛비가 멎자마자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한데요. 한낮 기온은 32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 낮 기온보다 5, 6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고요. 대기가 습한 가운데 체감 온도는 이보다도 더 높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지금은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오전 중에는 약한 비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5mm가량의 비가 지날 수 있겠고요. 오후 들어서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 소식 들어있습니다. 전남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20mm가량의 소나기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의 보육대체교사들이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7개월 가까이 시청사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동 분야에서는 사실상 최종심에 해당하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안을 내놨는데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중노위의 최종 판정에 이목이 쏠립니다. 주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의 휴가 등으로 생기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되는 보육 대체교사. 광주시 출연 기관인 사회서비스원 소속이었던 이들은 올 초 계약 기간 종료 통보를 받자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190일 가까이 광주시청사에서 농성 중입니다. 지난 4월 전남지방노동위는 이들이 매년 계약을 갱신해 4년간 일해온 만큼 고용을 보장해달라는 노동자들의 구제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사회서비스원은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최근 2차례에 걸쳐 노사 화해를 권고했습니다. 중노위는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중재안까지 직접 제시했습니다. 3년 이상의 보육 대체교사 경력자만을 대상으로 경력 경쟁 채용을 실시하라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어제 정오까지가 화해 조정 시한이었는데 노조는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재안 자체가 6개월짜리 단기 일자리인데다 일관되게 주장해온 원직복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신규 채용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는 화해안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중노위에서 2차 신문회의가 열릴 겁니다. 신문회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 투쟁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노사 조정이 결렬되자 중노위는 결국 오는 27일 최종 신문 판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의 중재는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노사 중 어느 곳이라도 최종 판결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저희는 그대로 수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최종 판정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결론은 나겠지만 반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시청사 점거 농성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30대 여성이 영아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집안에서는 태어난 지 7달 된 아들이 타살 흔적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의식을 되찾고 있는 여성이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천홍희 기자입니다. 광주시 북구 삼각동의 한 아파트. 그제 오후 4시쯤 30대 여성이 6층에서 뛰어내려 1층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경찰은 투신한 여성의 집 안에서 7개월 된 아이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고 이 여성은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막 떨어지고 주민이 그 순간에 보고 저기서 막 나오고 있는데 빨리 와보라고 여기 사람 틀어져 있다고. 그리고 제일 먼저 갔죠 제가. 눈도 이렇게 보니까 의식도 있고. 병원으로 옮겨진 여성은 다발성 골절 등으로 한때 의식이 없을 정도로 중태였지만 현재 의식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30대 친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 전에 자신의 7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살해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아이의 몸에서 타살 흔적 등이 발견된 겁니다. 이 여성은 미숙아로 태어난 자신의 아이가 병원 치료를 자주 받는 모습을 보며 우울증을 겪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애기 피터미를 이만한 애기를 레이저 수술하고 목 수술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고가 그래도 우울증 비슷한 것이 온 것 같다고 자꾸. 경찰은 숨진 아이에 대한 부검을 실시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30대 친모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시속 168km 과속주행으로 단속된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나상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6살 운전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해 11월 나주시 국도 1호선 도로에서 시속 168km로 과속주행한 혐의로 단속돼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단속장비 오류 등을 제기하며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속 지점과 시간대를 감안하면 무리한 과속이 어렵고 단속장비 오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땅꺼짐 현상이 발생해 임시 조치가 이루어졌던 도로 치마구역에서 나흘 만에 다시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광주 서구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 50분쯤 광주시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 도로에 지름 70cm, 깊이 2m 크기의 땅꺼짐 현상이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서구는 하수관 노후화로 물이 새면서 나흘 전 한 차례 땅꺼짐이 발생했고
이후 임시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최근에 내린 비로 흙이 떠내려가면서 다시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구는 당분간 치마구역의 출입을 통제하고 비가 그치는 대로 복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광주 식수원인 동복댐이 만수위를 넘긴 것도 모자라 홍수위까지 2m 남짓 남아 홍수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제 오후 2시 기준 동복댐 수위는 168.5m로 2020년 이후 3년 만에 저수율 100%를 의미하는 만수위를 넘어섰습니다. 광주시는 수문을 열어 물을 방류하고 있지만 잦은 비로 유입량이 많아 자칫 물이 댐을 넘는 원류 현상 등을 우려해 일대 10개 마을의 주민 대피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청 공무원들의 사무관리비 횡령 창구로 이용됐던 곳이 도청 내 매점이었는데요. 이 매점 운영은 전남도청 공무원 노조가 맡아왔는데 오는 26일부터 매점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라남도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도청이 남학으로 이전한 지난 2005년부터 운영된 청산의 매점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운영 주체인 전남도청 공무원 노조가 이달 26일자로 운영 종료를 결정한 겁니다. 노조가 만든 복지사업단의 해산에는 대의원 90% 이상이 찬성했습니다. 사무용품과 잡화 등을 판매하며 공무원들의 법인카드 사용처였던 매점이 세금 횡령의 창구였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남도청 노조 관계자는 매점 운영 종료에 대해 부적절한 부분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매점 운영 문제가 불거진 뒤에도 임대 계약이 아직 남아있다는 이유 등을 들며 노조의 매점 운영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전라남도는 노조가 스스로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후속 조치에 나선 겁니다. 취소 요청을 희망해서 공문이 접수된 상태고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전라남도는 기존 도청 매점 기능을 편의점과 카페로 나눠 운영자를 별도로 모집하고 더 이상 사무용품 판매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도청 매점 운영을 종료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점은 여전합니다. 전남도청 매점 직원의 가족이자 공무원 노조 전직 간부는 최근 전라남도의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사무관리비 감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기간이었지만 전라남도는 그대로 승인했습니다. 이번 사무관리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수많은 대책들을 약속했던 전라남도. 관련 내용들이 각 부서에 안내된 것은 감사 발표 한 달이 훌쩍 지난 이달 초였습니다. 전라남도의 사무관리비 개선 의지가 있는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3년 전 부산 지하차도 사고 이후 침수 위험이 있을 때 차량 출입을 원격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도입이 추진됐는데요. 광주 전남의 경우 지하차도의 차단시설 설치율은 20%에 불과합니다. 지자체들이 예산탓만 하며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의 한 왕복 8차선 도로, 1km 길이의 지하차도 진입부에 침수 차단 시스템 전광판이 보입니다. 지하차도에 일정 이상의 물이 차면 자동으로 입구를 차단해 침수 사고를 막는 장치입니다. 부산에서 지하차도 사고가 났을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지하차도 중요성이 이제 부각이 돼서 사업 신청을 통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근에 있는 목포의 한 지하차도입니다. 차로 1, 2분 거리에 있는 지하차도인데 침수 차단 시스템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지하차도 관리 주체는 목포시. 행정안전부가 3년 전 부산 침수 사고 이후 공모 사업을 통해 지하차도 차단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지만 목포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재정 형편이 그렇게 우리가 풍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를 둔 거죠. 경인고속도로와 같이 방음 터널의 PMMA를 먼저 할 것인가? 광주 전남 44개 지하차도 가운데 차단 시설이 설치된 곳은 광주 6곳, 전남 3곳 등 9곳에 불과합니다. 지하차도 차단 시설 설치 예산은 5억 원가량.
공모 사업을 통해 국비와 시군비 5대5 비율로 부담합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차단 시설 설치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듯 예산탄만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봤기 때문에요. 이제 향후 확장 계획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차단 시설이 양쪽 막는데만 5억 이상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 예산상은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는 올 하반기 자동 차단 시설 설치를 앞두고 있었던 상황. 차단 시설 설치 등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정부가 오래전에 지시했지만 지자체들의 안전불감증은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빌라와 오피스텔로 깡통주택을 만들어 수백억 원을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이들의 범행에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까지 가담해 피해자들은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보도에 정인곤 기자입니다. 경찰이 경기도 김포의 한 사무실을 덮칩니다. 깡통주택 전세 사기단이 근거지로 사용한 곳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사무실은 언제부터 했노? 이 사무실 이전에 이 사무실에서 한 건 언제? 전세 사기단은 일명 업계약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들은 공인중개사와 짜고 1억 원의 급매물로 나온 오피스텔을 1억 5천만 원에 구입한 것처럼 거짓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들은 자기 명의로 오피스텔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1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다른 사람 명의를 썼습니다. 이들은 오피스텔을 1억 5천만 원 전세로 내놓은 뒤 전세금을 받으면 1억 원을 원래 오피스텔 주인에게 주고 나머지 5천만 원을 자기들이 챙겼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챙긴 돈은 300억 원이 넘습니다. 20대인 사기 일당 총책은 이 돈으로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해왔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130명이 넘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27명은 주로 고령층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사무소에 명함을 주고 아니면 무슨 법인의 이름이 적혀있는 컨설팅 그 법인의 명함을 주고 하니까 뭐 진짜 짜고 이렇게 한다면은 저라도 이거는 알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경찰은 2021년부터 2년 동안 깡통주택 280채로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 91명을 검거해 20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돈을 받고 명의를 판매한 사람 61명과 깡통주택을 이용해 불법 대출을 받은 조직폭력배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관계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 대해 계속해 수사를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희곤입니다. 광주 민간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가 1년 사이 18%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민간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분양가는 1,817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36만 원에 비해 18.4% 뛰었습니다. 특히 이 같은 평당 분양가는 지난 2018년 10월 1,000만 원대에 접어든 이후 5년 만으로 2천만 원대 돌파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남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1,122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9.3% 올랐습니다. 나주시가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 조성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영원 청년 임대아파트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나주시는 인구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오는 9월부터 입주자 30가구를 모집해 영원 청년 임대 아파트 사업을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입주 대상은 18세에서 45세 청년으로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 후 성과와 호응도 추이를 보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화순구는 최근 만원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이 다시 입법 예고됐습니다. 국방부는 다음 달 26일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상위법 위반 독소 조항 지적이 일었던 조항 등을 수정한 시행령 제정안을 어제 재입법 예고했습니다. 새로운 시행령에는 종전부지 지자체 재정 부담과 초과 사업비 지원에 관한 세부 절차와 기준 등이 보완됐고 국방부는 오는 27일까지 시행령 의견 제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장맛비가 멎자마자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오늘 낮 기온 높게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은 무려 32도로 어제 낮 기온보다 5, 6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이보다도 더 높게 치솟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는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는 멎었지만 하늘은 흐리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오전 중에는 광주와 전남 곳곳에 5mm 안팎의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전남 동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20mm가량의 소나기 예보 나와 있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나주와 화순에서도 한낮 기온 무려 3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도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장흥에서도 31도 안팎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순천의 한낮 기온 30도, 고흥의 낮 기온은 29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장맛비는 토요일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